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리튜브의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에 굉장히 핫한 책이죠. 돈의 속성, 책을 통해서 돈에 대한 공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문맹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현대의 문맹은 배우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을 추구하는 게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낯선 경제 용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 문맹인지 아닌지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경제, 경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을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사실은 여기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될지를 사실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현대판 노예는 금융 문맹자라는 거죠. 과거에는 노예나 노비에게 글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금융을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교 시절 동안 앞에 있는 금융 용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재무제표인데요. 저도 이제 회계를 공부하면서 이런 재무제표를 할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재무제표를 대학을 졸업하고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고, 사실은 가정경제를 운영하면서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업은 정말 똑똑한 인재를 뽑아서 매달, 그리고 매일 재무제표를 손본다는 거죠. 책으로 들어가서 돈의 속성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부자인가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0.63%, 32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들도 부자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25억은 있어야 부자다. 그런데 부자들은 100억이 넘어야 부자다라고 시각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몇 억을 가졌냐라고 보시면요. 이 재무제표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25억의 자산, 100억의 자산,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졌냐를 포커스로 맞춘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는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는 부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00억을 가진 자산가라고 할지라도 1000억을 가진 자산가 앞에 가면은 초라해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인 김승호 작가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의 기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체적인 상해가 생겨도 살고 있는 집이 있고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삶의 철학과 자존감이 높아서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고 보는 것은 자산을 볼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금융소득을 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금융소득은 뭐냐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체적인 상해가 생겨도 바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소득이 일정 소득이 있을 때 부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자, 배당금, 부동산, 사업체에서 나오는 현금 수입, 이렇게 유동적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금융소득이 안정적으로 있을 때 부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융소득과 대차대조표를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금융소득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매달 따복따복 들어오는 돈이 금융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산은 금융소득을 만들어내는 원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는 것이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캐시플로우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금융 공부, 돈 공부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 것 같고요.
돈의 속성 책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날은 광복절. 그리고 재정적인 자립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취득한 날을 재정적인 독립기념일로 준비하자라는 거죠. 재정적인 자유를 취득한다라는 거는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 보는 자본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패시브 인컴. 네, 패시브 인컴이 우리 인터넷에 영한사전을 보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불로소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정말 여러 자산을 모아서 부를 잃은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달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자산소득이 더 많아졌을 때 우리는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재정독립 만세 하는 거죠. 브론즈 빌더는 아메이를 통해서 내 소비자들을 만드는 건데 같이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정말 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지출을 매출로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멋진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50만 원의 소득이라면은 뭐 이게 어떤 가치이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재무제표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브론즈 빌더의 소득 50만 원은 금융소득입니다. 월급이 아니에요. 내가 소비자를 구축하고 그 소비자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때 나에게 고정적인 소득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소득이 50에서 100만 원 정도라면은 자산의 개념으로 봤을 때 6억에서 12억의 자산 가치를 갖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금융소득을 차곡차곡 쌓아서 늘려가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부자의 기준, 자산에 관심을 돌려본다면 브론즈 빌더는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로의 첫 발을 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론즈 빌더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브론즈 빌더로 자산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